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사 김현철입니다. 건강을 챙기려 먹은 홍삼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60대 환자 알고 보니 홍삼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홍삼을 복용 중인 50대 이상 분들,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내과 전문 의사도 모르는 오해들,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그 중에서도 홍삼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홍삼을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응급실로 실려온 60대 여성 환자, 원인은 심계항진과 고혈압성 두통이었습니다. 복용 중이던 약은 고혈압약과 당뇨약, 그런데 여기에 홍삼 농축액을 함께 먹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홍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특히 지병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 혹은 체질에 따라 맞지 않는 분들에겐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홍삼의 효능과 한계, 어떤 사람들이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과 음식, 복용 시간, 용량,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전 사례와 전문가 가이드라인, 특히 50대 이상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중간중간 실제 환자 사례도 함께 다루며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게 홍삼을 복용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홍삼, 과연 만병통치약일까요? 홍삼은 인삼과 다릅니다. 인삼은 그대로 말린 것이고 홍삼은 증기 처리 후 말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세노사이드 GINSENOSID라는 유효 성분이 생성됩니다. 바로 이 성분이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항산화 작용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국내 식약처 기준으로 홍삼은 아래 6가지 기능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 면역력 증진. 2. 피로 개선. 3.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개선. 4. 기억력 개선. 5. 항산화 작용. 6.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 이 내용을 보면 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모든 효능은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임상된 결과입니다. 즉, 지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삼은 무조건 몸에 좋다, 기력이 없을 때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삼은 에너지 자극형 식품입니다. 기운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성질이 있어서 심혈관 부담, 불면,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홍삼 드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셨어요. 홍삼 드시고 나서 혈압이 더 올랐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근 10년간 발표된 홍삼 관련 논문 200여 편을 보면 홍삼이 유의미한 효능을 보인 것은 대부분 단기 복용 건강한 피험자 대상입니다. 특히 고령자, 지병 환자에 대한 장기 복용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영양학회지 2022에 따르면 홍삼은 특정 상황에선 위장관계 부작용과 고혈압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삼은 보약이 아닙니다. 체질과 병력에 따라 철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홍삼 복용, 이런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홍삼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 현장에서 겪은 사례 중 홍삼을 먹고 상태가 악화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지병을 가진 분들,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중 상당수가 홍삼을 피로의 복용으로 섭취합니다. 하지만 홍삼은 일시적으로 혈관 확장 교감신경 자극 작용을 하여 오히려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셨고 평소 혈압은 높은 편이셨죠.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높아져 있었고 원인을 추적해 보니 최근 홍삼액을 매일 아침 공복에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잠깐, 지금 혹시 홍삼을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복용법과 안전한 섭취 기준은 영상 마지막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또한 홍삼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평소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70대 후반이신데 홍삼 드시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심방세동 증상 악화, 심전도에서도 불규칙한 박동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홍삼 복용 중단 시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 이를 홍삼 때문이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죠. 당뇨 환자분들도 집중하세요. 홍삼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저혈당 위험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 메트포르민, 설포닐 우레아 계열과 병용할 경우 식사량이 적은 노인의 경우 심각한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거르고 홍삼 캡슐을 드신 후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혈당 쇼크 직전 상태였죠. 당뇨약 복용 중이던 사실과 함께 공복 홍삼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당뇨 환자의 홍삼 섭취는 보약이 아니라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희석제 복용을 하고 계시는 분도 집중하세요. 홍삼은 혈액응고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이 작용은 좋은 점으로 알려져 있지만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계열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치과 치료에서도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홍삼은 실제로 INR 수치 상승, 출혈성 경향 악화와 관련된 논문들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신장관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홍삼의 사포닌과 다당체 성분은 간에서 대사되고 일부는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하지만 고령자,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 간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간염, 지방간,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7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체내 대사 속도가 느리고 대부분 복용 중인 약물이 많으며 체질적으로 양기 자극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불면, 속쓰림, 가슴 두근거림, 혈압 상승, 복부 팽만감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70대 어르신이 홍삼 섭취 후 계속 설사를 하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상 특별한 병변은 없었고 홍삼 중단 후 정상 회복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삼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홍삼은 그 자체로는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것에 따라 그 효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약물, 음식, 건강기능식품과의 상호작용은 몸 안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폭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홍삼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혈관 확장, 혈류 촉진 작용이 있습니다. 고혈압약, 와파린 항응고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의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 상승, 저혈압성 어지럼증, 심장 박동 이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과 홍삼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약물 흡수 속도와 혈압 반응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60대 고혈압 남성 환자, 홍삼과 고혈압약을 병용 중 혈압이 들쑥날쑥해져서 병원 내원하셨는데요. 저혈압 증상으로 일시적 실신까지 경험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약
복용 중이신가요? 홍삼 복용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조합과 정확한 복용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정보만 보고 판단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도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흔히 드시는 타이레노라 세트 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의 약물은 대부분 간 대사 경로를 공유합니다. 홍삼 역시 간에서 대사되는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와 겹칠 경우 간 독성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면역력 올리려고 홍삼 농축액도 같이 먹었습니다. 3일째부터 눈이 노래지고 소화불량이 심해졌어요. 검사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메가3, 마늘, 생강, 은행잎 추출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삼과 병용하면 출혈성 부작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 치료, 내시경 검사 등을 앞둔 분은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오메가3, 홍삼, 마늘즙을 매일 복용하시던 60대 남성분은 충치 치료 중에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고지방 음식, 고칼로리 식사도 문제입니다. 홍삼은 간에서 대사되며 지방이 많은 식사와 함께 복용할 경우 간 기능 부하가 커지고 폭통 더부룩함 속쓰림 증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홍삼 고기 식사 또는 홍삼 음료, 튀김류 간식은 절대 금지 조합입니다. 또한 커피, 에너지 음료, 녹차 등과 함께 홍삼을 섭취하면 과도한 각성 작용으로 인해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식욕 저하, 속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수면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홍삼은 반드시 오전 시간 카페인과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삼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은요. 혈압약, 항응고제, 감기약, 해열제, 오메가3, 마늘, 생강, 은행잎, 고지방, 고열량 식사, 카페인 음료입니다. 이 조합은 건강식품을 도구로 바꾸는 조합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홍삼을 선물하실 경우 함께 드시는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복용시간과 복용량에 따른 정확한 홍삼 섭취법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내 몸에 맞는 정확한 복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삼의 복용시간, 용량, 형태에 따라 효능이 180도 바뀝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홍삼은 먹는 시간, 복용량, 섭취 형태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침에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복에 홍삼을 먹는 게 좋다는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공복 섭취 시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 혹은 위장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공복 섭취는 피하고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세요. 복용시간은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체질별 시간대와 연령별 권장 타이밍을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홍삼 복용량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홍삼 제품에 따라 권장량이 다르고 농축 정도에 따라 효과도 크게 차이 납니다. 성인 기준 1일 섭취 권장량은 식약처 기준으로 진세노사이드 3mg 이상입니다. 하지만 시중 제품은 제품마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다양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2-3회 분할 섭취가 안정적입니다. 기운이 없다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건 간 기능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부작용 위험을 높입니다. 지인이 좋아졌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2팩씩 마신 60대 여성분은 2주 후 피로가 더 심해지고 두통이 생겨 병원 내원했는데요. 간 기능 수치가 상승했고요. 원인은 과다 복용된 홍삼 농축액이었습니다. 또 홍삼은 형태에 따라 흡수율,
편의성,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농축액은 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아 빠른 흡수가 가능해 건강한 성인에게 적합합니다. 환이나 정제 형태는 정량 섭취는 편리하지만 흡수는 느려서 홍삼 입문자나 노인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차나 스틱 형태는 가볍게 섭취가 가능하고 복용량 조절 어려워 홍삼 입문자들에게 좋고요. 캡슐 형태는 홍삼 특유의 맛과 냄새가 적고 흡수가 안정적이어서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권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정제나 캡슐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축액은 농도가 높아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복용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삼 매일 먹어도 될까요? 홍삼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좋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홍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이점은 면역력, 항산화, 피로 개선 유지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지속 시 주기적 간신장 수치 점검이 필요합니다. 3개월 복용 후 1개월 휴식 주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보다는 식후, 특히 위장 약한 분은 아침 공복 금지입니다. 둘째, 농축액보다는 정제 형태나 환 형태가 좋고 처음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복용은 간과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복용법은 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 중인 질환이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즉, 복용법의 정답은 딱 하나가 아닙니다. 내 체질과 건강 상태를 먼저 이해해야 하며 그 방법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세요. 이번 파트에서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접한 사례들과 시청자분들이 제보해 주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홍삼 섭취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사례, 오해, 착각, 회복 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을 복용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나만은 괜찮겠지, 남들도 먹으니까라는 무지에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매일 아침 홍삼을 드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입니다. 60대 여성분이시고 고혈압과 빈혈 이력이 있으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아침 공복에 홍삼 농축액을 3개월째 섭취하고 계셨는데요. 최근 어지럼증, 두통, 심계항진으로 병원을 방문하셨고 검사 결과 저혈압과 철결핍, 빈혈, 간 수치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공복 홍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체내 수분 저하 및 혈압 불안정이었습니다. 보약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 홍삼은 만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는 건강식품만 먹었는데 위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70대 남성이 기력 회복 위해 아들이 구입한 홍삼안을 섭취 중이셨습니다. 권장량을 초과해 하루 3번 섭취하셨고 결국 2주 후에 속쓰림, 구토, 복부 팽만감으로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염과 위 점막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기력 올리려다 병원에 입원하게 생겼습니다. 홍삼이 이렇게 독할 줄은 몰랐죠. 복용법을 잘못하면 보약도 독이 됩니다. 정확한 복용 가이드는 마지막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세 번째 사례는 홍삼을 복용 중인 60대 부부로 남편은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고 아내분은 고혈압과 갱년기 증상이 있으셨는데요. 서로가 좋은 제품이라며 홍삼 브랜드를 바꿔가며 복용했습니다. 남편은 오메가3와 홍삼, 그리고 은행잎을 함께 복용했고요. 아내분은 수면장애와 두근거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은 내시경 검사 중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고생하셨고 아내분은 불면증과 불안감이 심해져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부부가 같은 건강식품을 복용하더라도 효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성별, 약물, 체질, 체중, 질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 여성이고 직업은 간호사이신데요.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홍삼, 루테인, 비타민 D, 유산균, 아르기닌,
그리고 타이레놀은 비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두통, 가슴 두근거림, 피로감이 심해져서 병원에 내원하셨고 너무 많은 건강식품을 드시다 보니 간 기능 저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간 수치가 거의 3배 이상 올라 있었습니다. 건강식품끼리의 상호작용을 간과했습니다. 건강식품은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오히려 덜 먹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삼은 체질, 약물, 병력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부모님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째, 복용 후 발생하는 신체 변화는 반드시 기록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정확한 복용법과 체질별 가이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삼, 결국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 복용 가이드라인은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홍삼의 효능, 부작용, 그리고 위험한 조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복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용 시간입니다. 홍삼은 가급적 오전 중 식후 30분 이내에 복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는 빠르지만 위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장 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라면 반드시 식후 복용을 추천드립니다. 저녁 시간이나 자기 전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홍삼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이 예민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둘째, 복용 용량입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기준으로 하루 3mg 이상 섭취가 식약처 기준이지만 시중 제품마다 농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지 마시고 처음엔 반 용량으로 시작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처음 12주간은 발량 복용 후 몸 상태를 체크하시고 점차 증량하셔야 합니다. 셋째, 복용 형태입니다. 홍삼 농축액, 캡슐, 정제, 환, 스틱 등 다양한 형태가 있죠. 처음 드시는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노년층이라면 정제나 캡슐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삼 농축액은 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고 위장에 자극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에겐 권장하지 않습니다. 넷째, 복용 주기입니다. 홍삼은 매일 드시는 것보단 3개월 복용 후 1개월 휴식 주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간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건강검진을 통해 간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홍삼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 감기약, 해열 진통제, 오메가3, 마늘, 은행잎, 고지방 식사, 카페인 음료. 위 조합은 홍삼의 부작용 위험을 23배 이상 높입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있는 분, 복용 중인 약이 2가지 이상인 분, 70세 이상 고령자, 수면장애, 위장질환 있는 분, 남들 다 먹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내 몸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삼은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 약물 복용 중인 분들, 고령자의 경우 복용법, 시기, 조합에 따라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누구보다 똑똑하고 안전하게 홍삼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홍삼 드시는 가족,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은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검증된 의학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